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한국 나이도 35세, 세전으로 월급 365만원 받으면 평균보다 적게 받는 것인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평균 맞습니다. 딱 평균 받으시네요. 예. 지금 대한민국 평균 급여가 딱 이겁니다. 평균보다 살짝 더 받으시네요. 평균보다 살짝. 예. 대한민국 평균 지금 월 평균 실질임금이 360만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 한번 볼까?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자료면 최근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 3천원. 네, 이 정도 됩니다. 354만 3천원. 원래 360만원대 갔다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네. 한 355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보다는 좀 더 버는 거예요. 평균. 근데 사람들이 평균이라는 단어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 평균이 하면 중간에 생각해요. 중간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평균은요 상위 30%입니다. 상위 30%. 근데 내가 평균 수치에 들면 객관적으로 상위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위값으로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위소득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별 중위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이 뭐냐?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자, 여기 보면 이제 남녀가 있는데, 남자 35세 중위소득이 390만원 돼요. 390만원. 중위소득보다 살짝 떨어지긴 해요. 예. 중위소득이 뭐냐면 그 중간값이에요. 딱 중간. 그러니까 이제 1등에서 100등까지 있으면 50등 하는 사람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급여소득자 100명 중에 50등 하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야. 이해되시죠? 390만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아요. 중위값도. 남자가. 네. 여자는 좀 작아요. 여자는 많이 작아. 여자는 애초에 300이 되지도 않고 좀 많이 올라가긴 했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288이면.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네,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평균에 집착을 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이 많이 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안타깝지만 그런 거예요. 누구나 능력이 좋고 싶고, 누구나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소망이에요. 저도 유튜버지만 다른 유튜버가 돈 많이 벌고 싶고, 저도 그래.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나 35세 되면 어떻게 느끼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무조건 달성 가능한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기가 딱 35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어릴 때야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하면 뭐 좋은 데 갈 수 있다. 노력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이런 꿈을 꾸지만 나이 먹으면 이런 꿈을 안 꾸죠. 왜냐? 나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예. 이분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 더 많을 거야, 아마. 예.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내가 365만원 버는데 여기서 얼마나 남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없다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남겨 먹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현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관가해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만 집착을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버는 돈에서 이 고정비를 제외하고 최대한 아껴 써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업종에서 40대 50대까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나중에 나오고 난 후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지금 희망퇴직 하신 분들 있죠. 희망퇴직 하신 분들이 보통 근속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인데 그 나이 때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집을 사느라 돈이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급여가 올라가면 좀 씀씀이가 커집니다. 예. 보통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보면 대기업 다니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 아니요. 날려먹은 것도 많이 있고 백도 저축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 방송에 그 삼성전자 다니시고 있었거든요. 수원 영통구의 삼성전자. 요즘 많이 힘들죠, 수원이. 그분이 삼성전자 다니는데 그분 R&D였어, R&D. 연구개발부서. 그분은 대학원까지는 아닌데 그분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돈 흥청망청 쓰는 직원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거기가 물가가 비싸대요. 수원이다 보니까. 영통가 좀 비싸잖아. 월세도 비싸고.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통구포스가 있음에도 차를 뽑으면 돼요. 차를 좋은 거 뽑으면 돼. 근데 이제 할부로 뽑다 보니까 매달 할부가 나가는 것도 있고 옷도 좀 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저축을 많이 못 한대요. 뭐 삼성 같은 직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능력직이기 때문에 종신고용이 안 되고 생각보다 희망퇴직 주기가 상당히 빨라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담임분도 아실 테고. 그럼 만약에 내가 희망퇴직 대상이 되었어. 근데 난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네? 희망퇴직 나가버리면 뭐, 이 대기업생은 끝이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만한 월급 이제 못 버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대기업 다닌다고 이제 내가 우쭈대거 할 때가 아니야.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거 겪다 보면 마음까지 달라져. 어차피 나도 저 선배님들처럼 회사에서 내보낼 시기가 올 텐데, 그럼 나는 얼마 동안 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직급을 달 수 있으면 얼마 동안의 돈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더 빨리 그만둡니다. 더 빨리. 예. 물론 중소기업도 직원을 내보내긴 하지만 현장직은 잘 안 내보냅니다. 현장직은. 예.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게 사무직 인원보다 현장직이 대다수예요. 기회 돌리는 사람들. 예.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지만 50대 중반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 꽤 많았어. 그 공장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있고. 예. 물론 대기업만큼 급여를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저만큼 돈을 버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40 넘어서 50살 넘어서 이런 현업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느냐. 안 잘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버는 돈에서 얼마만큼 모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후 저축이기다. 1000만 벌어 대출 있고 900 쓰는 사람보다 300 벌고 이자 없이 200 쓰는 사람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더 좋다라고 적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이 말을 왜 하냐면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저축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요.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써.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남들이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쓴다고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씁니다. 전 세계에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 교체력이 제일 빨라요. 예.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더라도 아이폰요 12나 아니면 이제 13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뭐 못해도 아무리 아이폰 못해도 15이잖아. 여러분 아이폰 쓰는 사람도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폰 기종 중에 15 이하로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학생들도 안 넘어가. 이게 그만큼 여러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알게 모르게 적당한 사치가 좀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더라도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웬만하면 20S3 밑으로 안 내려가. 그 전폰이 고장난 게 아니거든. 쓸만해. 좀 느려지긴 해도 쓸만해. 근데 셀폰도 한번 바꿔버려. 이게 정말 심하다니까. 진짜로.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야.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스마트폰 막 최신형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거든요. 한 번 쓰면 오래 쓰거든. 아이폰도 한 번 사놓고 오래 쓰면 괜찮아. 한 5년 쓰겠다고 쓰면 나름 가성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 외식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외식도 많이 해. 우리나라 자영업 왜 많을까요? 어? 외식 비중이 높지 않으면 자영업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사 먹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비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문제의식 못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봐. 다른 나라처럼 골목 한가운데 막 음식점 막 이렇게 즐비하고 그런 곳이 얼마나 있냐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가봐요. 골목 안에 뭐 골목 상권이라 해가지고 음식점 찾기 힘들죠, 여러분. 일본은 웬만하면 해먹거든, 사람들이. 장 봐가지고 해먹는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해먹어야 될 겁니다. 이제 좀 소비 줄이려면. 앞으로 스마트폰도 함부로 바꾸지 못할 거예요. 지금 후덜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뭐 어차피 내가 수입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면 버는 돈이라도 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버는 돈이라도. 난 월급이 적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급이 적어도 고정비용 빼고 나면 이만큼 남으니까 어떻게든 모을 수 있다, 한번 모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월급 적다고 못 모은다 투정 부리면요, 나이 먹어서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아니, 생각해. 월급 적은 사람이 뭐 부모님이 잘 삽니까? 아니면 뭐 본인들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월급이 적은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모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